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246쪽입니다. 사장,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때는 다른 계획 필요 없죠.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설계도 결정. 하고 이제 수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 수용, 사용에. 굵은 1번, 수용, 사용.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도 수용할 수 있죠. 조합은 전부 한지 때 만드니까 수용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2번, 그 중에서도 민간이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남의 땅을 뺏을 수가 있죠.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따라서 행정청, 공기업은 요건을 따로 갖추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6번 나왔는데 그 6번 중에서 그 3분의 2, 2분의 1 숫자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숫자가 지문에는 포함이 되죠. 근데 그 숫자를 바꿔서 문제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6번 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 중에 5번은 행정청, 즉 국가와 지방과 공기업 이때도 요건을 갖춰야 된다. X. 그걸로 나왔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숫자에 초점 두지 마시고 다음 쪽 보시면 247쪽 제일 위에 표가 있습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 나오는 건 공법 전체에 딱 2번이에요. 시설사업, 도로 만들 때 수용해야죠. 민간도 시행합니다. 민간 수용 요건. 개발사업, 수용 방식에서 민간 수용 요건. 환지는 땅 대신에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수용이 아니고요. 도시정비사업 4번째 칸, 정비사업의 환권도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거니까 수용이 아닙니다. 그 아래요. 개발법 동의요건 다 돼 있고요. 민간 지정 제한,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 있고요. 환지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 환지 때 소유자 조합 만들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있습니다. 굵은 3번, 토지보상법 준용과 특례. 동그라미 1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땅 뺏는 법,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으로 토지보상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땅을 돈 주고 뺏는 거니까 돈 주고 사는 거죠. 강제로 사는 거니까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동그라미 2번과 3번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시설사업에서 봤던 거니까 먼저 길게 얘기는 안 드리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시행자가 사업인정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인정신청, 인가신청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좋아, 그 사업은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 사업인정서의 가장 핵심 대상이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죠.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취득해야 되는데 아무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사든 강제로 사든 사는 거니까 매매계약에서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 대상 물건의 목록이 사업인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으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려면 목록 발표가 돼야 되고 사업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 아니라 이 개발계획 항목에 목록이 들어가 있잖아요. 목록을 이쪽에다 갖다 넣은 게 개발법, 새로 제정한 것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20년부터 2003년까지 80년 넘게 대한민국 도시개발을 이루어왔던 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다고요. 목록이요. 설계도, 세 글자, 3년, 땅값 30배 뛰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른 법에 목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용 방식의 큰 신도시 건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땅값 30배 뛰고 그거 다 보상하면서 사업을 하려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목록을 여기다 옮긴 겁니다. 목록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수용대상 목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쪽 토지보상법의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 시설사업에서도 얘기 드렸고 지금 또 여기서도 또다시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시설사업 보시고 그러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완전 생소한 단어들만 쭉 열거되어 있어요. 개발계획, 목록 발표가 되면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취지가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취지는 복잡한 얘기가 되고요. 그냥 재결신청은 외우시자고요. 재결신청 우리 시험공법에 딱 4번 나오는데 4번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됐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두 번째 계획에 목록이 들어갑니다. 넷째 줄, 정비사업에서도 두 번째 계획에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셋째 줄 개발법에서는 여기다 넣으면 설계도 3년, 땅값 30배 안 되겠다.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248쪽 보시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토지보상법 그 표에 대한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수용 방식 사업 때 권리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1번 해설을 보시죠. 자, 이제 그러니까 계획 2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바탕으로 까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가 있으면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매입해야죠. 그 땅을 돈 주고 사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 든다고 치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100% 상태의 소유권 하나 된 거죠. 그러면은 크게 구획을 정리해야죠. 대지조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시가지를 만들고 보통 이제 단지를 만들어서 반듯한 땅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 가지 회사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을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슨 건설회사, 백화점을 짓겠다는 무슨 유통회사에게 땅을 팝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걸 싹 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목들 다 베내고요. 땅 평평하게 만들고 도로 깔고 등등 대조성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그래서 이걸 팔 때까지 150 돈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팔고 나면 수입은 1,500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는 붙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 그렇게 가긴 하는데 우선 나중에 1,500은 나중에 있는 거고 우선 여기까지 가는데 150 돈이 든다고요. 그것도 부담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그러니까 100을 다 돈 주고 100만큼을 다 돈 주고 사드릴 게 아니라 60을 현찰 주고 40만큼은 딱지를 발행하자고요. 딱지로 발행해서 그러니까 그 땅을 사드리면 현찰 100이 아니라 60만 있어도 되죠. 그러면 이 딱지를 뭐라 부르냐면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곧 설명드리고요. 다음에요. 그 땅을 다 조성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싹 밀고 포크레인으로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땅은 여기에 있는 요만큼 땅은 새로 밀지 말고 옛날 땅 그대로 쓰자고요. 여기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개울이 있었으면 그 개울 그대로 놔두고 동산 그대로 놔두고 쓰자고요. 새로 만들지 말고 옛날 원래 땅 그대로 쓰자, 원래 땅 그 모양 그대로 쓰자, 원형지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사가는 아파트 회사, 그다음에 또 무슨 유통회사가 있겠죠. 땅을 사가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그 땅을 나중에 돈 주고 사가겠죠. 그런데 돈 많으니까 아파트 건설회사, 유통회사 돈 많으니까 그 돈 좀 일부 땡겨달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한 50을 먼저 땡겨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땅 살 사람에게 돈을 먼저 땡겨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50만큼의 돈을 또 그러니까 미리 받으니까 자기가 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겠죠. 먼저 당겨 받는 그러니까 그것을 선수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50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과 50은 당겨왔으니까 40은 딱지로 발행하고 40에 해당하는 만큼은 현찰 대신 딱지를 발행하고 50을 땡겨왔으니까 60만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는 문제는 그러면 이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아시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공급 방법. 또 공급할 때 땅값은 어떻게 매길 거냐. 공급 가격. 이상 내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원칙 다 사서 자기가 만들어서 땅 판다. 그거에 대한 예외로 땅을 살 때 현찰이 아니라 딱지 발행한다. 토지상환 채권. 조성하지 않고 원래 땅 그대로 쓴다. 원형지. 그 다음에 나중에 땅 살 사람에게 미리 돈을 땡겨받는다. 선수금. 땅을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네 가지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248조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요. 249쪽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금을 보시죠. 2-1번 토지상환채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 이 땅을 가져오는데요. 돈 주고 가져오는데 시행자가 다 확보를 하겠죠. 확보를 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 100짜리 땅을 가진 A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2-1의 초점은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A 소유자가 원할 때에만 일부 B 소유자도 있는데요. B 토지 소유자도 100입니다. B 소유자는 나 다 돈 줘. 그러면 돈 줘서 끝났다고요. A 소유자에게는 60을 주고 그다음에 딱지 40을 발행한다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는 현찰 주고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토지 소유자 A가 저 딱지를 갖다 내면 이제 딱지를 받은 거겠죠. 요 딱지를 갖다 내면 그러면 40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축물로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요건이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현찰을 원해요? 딱지를 원해요? 일반 상식하고 좀 다르죠. 이 딱지가 뭐예요? 판교 상가 딱지라고요. 신도시 상가 딱지입니다. 상가 땅, 상가 건물의 한 층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큼 다 신도시 상가 땅을 받게 되면 좋기도 할 거잖아요.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부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사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100 딱지로 주면은 사업 끝나서 상가 땅 들어갈 때까지 A는 어디 가서 살아요? 딱지 위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현찰 줘야 그것 갖고 이 기간 동안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죠. 일부에 대해서만. 이름은 토지상환채권이지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한다. 상가 땅이나 상가 건물의 한 층으로 줄 수 있다.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그 취지를 잡으시면 되고요. 괄호가 그 내용입니다. 2-2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딱지 발행하려면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단 민간 시행자는 부도파산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 등등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시행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민간, 부도파산 자빠지면 휴지조각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아래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나중에 보시는 주택상환사채와 비슷한 초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250쪽에 부동산 공법의 채권 4가지 비교한 게 있는데 각각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2-3번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죠. 딱지만 갖고 사업할 수는 없다고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 채권 이율은 둘째 줄 발행자 즉 시행자가 정한다. 만약에 이 이자가 턱도 없이 싸다고 생각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겠죠. 그것은 이제 시행자가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이 A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간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씁니다. 이름 쓰는 거죠. 여기 종이 딱지에 A 이름 써져 있다고요.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끔 이상한 강의를 보면요. 이름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하지 못하는데 얘는 이전할 수 있다. 그런가 이상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에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름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이름 쓰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파트 사고 파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또 정확하게 사고 팔기 위해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름 써져 있는 거하고 사고 팔지 못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름이 써져 있어야 더 정확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고요. 자본주의,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투기잡자 때 사고 팔 수 없는데 A분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투기꾼 아니죠. 당연히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상환 채권 받는 분이 A 한 분만이 아닐 거잖아요. A1, A2, A3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행자와 A1의 계약,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는 거죠. 시행자와 A2의 계약,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고 시행자가 장부를 갖고 있겠죠. 장부요. A1, A2, A3 등이 있습니다. 이 장부를 원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 팔 수 있고요. A 이것을 만약에 C라는 사람에게 팔았으면 둘이 A하고 C하고 둘이 다방에서 화이트 꺼내서 화이트로 이름 지우고 그 위에다 C 이름 써봤자 소용없잖아요. 여기를 C로 고쳐야 되는 거죠. 원부 계약이니까 원부에도 기록을 해야 되고 또 김영증권이니까 그 딱지에도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상환 채권,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쪽에서는 개발법에서는 중요한 내용, 수용 방식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2-4번 나중에 새 땅 받을 사람에게 돈 미리 땡겨 쓸 수 있다고요. 선수금이 있죠. 시행자는 주송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땡겨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는 일부만 당겨도 되고 전부 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는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일부는 현찰 줘야 된다는 거지만 여기는 건설회사, 유통회사 돈 많잖아요. 땅값 전부 다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죠.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요. 시행자하고 이쪽 받을 사람이 있어 알아서 할 문제죠. 전부 일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기려면 승인 받으라고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토지상환 채권과 선수금, 시행자의 사업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하시죠. 다음에 원형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책으로 251쪽이요. 원형지가 있는데 원형지 제도가 없으면 보자고요. 원형지 제도가 없으면 여기를 다 아까 모양과 같이 다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땅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물론 어린이 도서관도 그냥 콘크리트 사고박스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에서요. 아이들 책 보면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엄마 젖도 먹고 책 속에서 뒹굴고 놀고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또 그리고 도서관 바로 앞에 또랑도 있고 거기에 또 동산도 있고 동산에 산토끼 뛰어놀고 또랑에 개구리 알도 보고 도룡뇽 알도 보고 개구리 알은 포도송이 같이 생겼네. 도룡뇽 알은 꼭 가래떡 같이 생겼어. 아니야. 저 똥같이 생겼어. 똥가닥 같이 생겼잖아요. 가래떡 가닥 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빤듯하게 만들어진 땅을 받아서 거기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려니까 다시 포크레인 불러서 흙 파서 또랑 만들고 또 다음에 불도저로 흙 모아서 또 다시 동산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원래 있던 동산 또랑 그대로 해서 넘겨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손대지 말고 넘겨주자. 그러게 원형지입니다. 3-1번 원형지의 해설 예 그대로요. 동산도 있고 동산 안에 도랑도 흐르는 땅을 그대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용도로 공급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설은 그렇고요. 동그라미 2번 원형지란 도시개발 사업이 조성을 하고 공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성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원형지 땅에 대한 문제죠. 땅에 대한 문제니까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개발 방향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시행자가 지 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개발계획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가 세우는 계획의 첫 번째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취지 아시겠죠? 자연친화적 또랑 동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다음에 복합적 입체적 그러니까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형지 아주 큰 이익이죠. 원형지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여기를 돈 주고 살 때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전체 매입 비용 평균 내보니까 평당 40만 원이요. 아파트 건설회사가 팔 때 그러니까 불도저 지나갔잖아요.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도 저 자료들 다 알죠. 그러면 화내요? 그게 아니죠. 옆에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 당시에 평당 8천만 원 하던 때입니다. 20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신도시를 땅을 받는 것 자체가 헐값으로 땅을 받는 큰 혜택이기도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급 방법 얘기도 뒤에 걸리겠죠. 그런데 원형지는 그러니까 불도저 포크레인들도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0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80만 원에 팔 겁니다. 물론 앞에 기반시설 도로는 이어지는 거니까 그 비용도 이제 염두는 둬야 되겠죠. 옆에 땅 8천만 원인데 여기는 20분의 1, 여기는 100분의 1로 사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 혜택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고요.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지방공사,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4번 그래서 1, 2, 3까지가 공적 주체이고 그러니까 다음 4번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에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건 살리고 하면서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냥 싹 밀고 사과박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살려서 멋지게 해보자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받아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5번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 받는 게 엄청 혜택인데 이러저런 아무 업체들한테 다 뿌릴 수는 없고 그 업체들 중에서도 돈 벌자는 업체 중에서도 그래도 좀 좋은 일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학교 그 다음에 일자리, 공장 그 정도는 돈 버는 업체지만 좋은 일 하자는 업체라고 봐주겠다는 거죠. 학교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사립 학교들이요. 사학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비리 워낙 유명하기도 한데 아무튼 뭐 돈 버는 업체들이죠. 뭐 그런데도 좀 혜택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5가지 경우에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5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단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공적 주체이고 또 공모까지니까 여기는 다 이 사람은 선정된 사람이니까 그냥 1대1 계약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일이 없다고요. 근데 학교나 공장은 이 업체가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업체는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252쪽 가시죠.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그러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안정한다. 수용 방식 자체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원칙입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인데 조성하지 않는 게 원형지잖아요. 예외니까 일부만 원형지로 할 수 있다. 원형지 세 글자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이내로 한다. 3-번 원형지 공급과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들은 그러니까 시험 지문 나온 대목들까지만 좀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3-3번 원형지 공급 후 후속 조치. 그러니까 표도 처음에는 약간 복잡하겠네요. 문장 보고 가시죠. 그러면은 완전 헐값으로 땅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겠다고 해서 땅을 받아놓고 바로 내다 팔면 아까 여기 80만 원, 그 옆에 이미 개발된 거는 8천만 원, 100분의 1. 그러니까 그러면 100배 장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나쁜 짓이죠. 목적한 대로 쓰라고요. 목적한 대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을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다음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여기서 공적 주체 중에서도 여기 국가 지방과 선이 갈리는 거죠. 국가 지방은 행정 목적이니까 여기는 언제라도 내다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1번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아니면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길게 잡아서 여기서부터 10년. 아니 뭔가 이제 만들었겠죠. 학교를 만들거나 공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그로부터 5년까지는 목적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다 팔 수 있다. 단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뭐 선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아니고요. 5년이나 10년. 단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주용 주택, 그러니까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내다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 위에 표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요. 원형지 개발자 5년,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쪽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외 50년에 매각 가능한 게 지금 보셨던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내다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그러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승인받으면 내다 팔 수 있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근데 이쪽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면 이걸 도장 찍어준 지정권자가 떼끼놈 저 사람들 나쁜 짓 못하게 하세요 라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문장에 있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시행자가 계약을 취소해서 원형지를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문장에 있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제목 보는 걸로요. 자, 원형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 아시고 정해진 사람만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5년, 10년 매각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이게 초점이 되겠죠. 4번 이주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보면 여기 땅을 A 소유자가 있죠. 그런데 A 땅에 B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보죠. A는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A는 그러니까 토지 땅값을 다 받았습니다. 계약 다 끝난 거죠. 매매가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A는 그 돈을 갖고 뭔가를 하면 되죠. 그런데 B 처분은요. 그러니까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주변 땅값들 엄청 뛰었습니다. 근데 옛날 개발되지 않았던 그 논두렁 밭두렁 거기 살고 있던 집 그 보증금 받아갖고 주변 땅값 비싼 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익사업에 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이주대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주대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으로 그러니까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땅값 다 돈 주고 샀죠. 문제가 없다고요. 이분들을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이런 앞에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했든 아니면 원칙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조성과 공급을 통해서 왔든 이제 새 땅을 팝니다. 팔 때 어떻게 팔 거고 또 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신도시 땅이에요. 신도시 땅 잡으면은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신도시 땅 잡으면은 큰 이익이 되잖아요. 엉망진창 신도시라 하더라도 처음 사면 그 땅값 뛰고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분양할 때 뛰고 그 다음에 그 분양받은 사람 처음 그 상가 한번 팔 때까지는 뛰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신도시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이상한 곳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툭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누구한테도 혜택이 됩니다. 노리는 사람들 많겠죠. 자본주의입니다. 당연히 뭐고요? 경쟁 입찰, 이 원칙이죠. 많이 써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돈 많은 큰 대기업에서만 좋은 땅들을 다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럼 그게 뭐고요? 추첨입니다. 어느 100짜리 땅이 있다고 치죠. 100짜리 땅이 있는데 경쟁 입찰은 뭐예요? 200 낸 사람. 나는 뭐 글쎄 얼마나 해볼까? 그러니까 그냥 질러 그냥 300 지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뭐가 어지간한 중소회사들은 100, 110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추첨은 100짜리 땅이 있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이 10만 내면 입찰보증금 10만 내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을 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첨돼서 그 영화 친구에 보면 탁구공 냉동실에 넣었다 올렸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요. 거기서는 이제 나쁜 게 끼어들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뽑아서 되면은 그 당선된 사람이 90 더 내면은 그 땅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중소회사에도 기회를 주자고요. 세 번째,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 끼어들 일이 없으면 그냥 1대1 계약 둘이 알아서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게 없는 겁니다. 1대1 계약, 수의 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공급 가격이요. 계속 그 표로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면 그냥 합의해서 파는 거지만 이건 공익사업이고 새 땅을 처음 내놓는 거니까 감정평가에서 그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자는 쪽이 있다면 거기는 좀 더 싸게 팔아줘라.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갖고도 요즘에는 요 내용까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파는 거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이제 팝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또다시 승인받을 일은 아니라고요. 제출만 하면 됩니다. 5-2번 공급 방법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익사업으로 만들어진 신도시 땅들을 얘기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저건 우리 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 두부, 현대 두부, LG 두부 없잖아요. 두부 제조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 그쪽에서 못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대기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다음 경우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1대1 계약으로 한다. 작은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건 뭐 국가, 지방이 사가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사갈 수도 없는 거죠. 4번 토지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이미 다 계획 정해져 있었고 그거에 따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신경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기타 나머지 사유들 읽는 거 생략하죠. 다음에요. 5-3번 공급 가격. 공익사업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싸게 팔아줘라 학페이가 있죠. 학교, 좋은 일이죠. 폐기물 처리시설,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주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대책, 그 임차인들을 위한 겁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땅을 파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땅은 정해서 집 지을 수 있는 땅 일부를 정해서 저 아까 얘기했던 임차인들이 돈 모아서 땅을 살 수 있게 하자고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은 받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주변 땅값 막 이미 다 뛰었는데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임차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도 대출도 받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을 사서 거기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쭉 들어가면은 신도시의 보금자리를 여기서 완전 털려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학페이는 싸게 판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수용 방식 사업들을 그렇게 많이 보기는 쉽지 않죠. 뭐 8688 2기 신도시 또 2000년대 중반에 아마 그런 2기 신도시 그때는 뭐 워낙 많았고요.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 중개업소 간판에 그냥 협택, 이택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업마다 다릅니다만 이제 협택이라고 하면 시행자가 땅을 사는데 협의해서 양도하는 게 매매하는 게 원칙.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매수하게 되잖아요. 협의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오면은 새 땅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보고라도 협의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택, 지금 보셨던 임차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보증금 막 가에다가 더 모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학페이는 싸게 팔아라. 그런데 기타 시설들이 더 있다고요. 그 기타 시설이 다음 쪽 보시면 참고 조문에 다음 쪽에 쭉 내용이 이어지고 다음 256쪽이요. 256쪽 관련 조문 오른쪽에 제일 아래 7번 시행령 58조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으로 동그라미 1번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게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다음에 이주단지 조성토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요것이 더 세부적으로 뭐냐고요? 그것 갖고 한 번,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갔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게 작은 1번 공공청사, 그 다음에 작은 2번 사회복지시설로 어찌저찌고 요건을 갖춘 경우, 4번 임대주택, 그 다음에 6-2의 시장, 네, 거기까지 그런 사례를 갖고 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곳은 좀 도와주자,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을 보시죠. 그러니까 수용형, 지금 이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 조성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다 사들여야죠. 사들여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니까 딱지를 발행한다. 판교 상가딱지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땅 살 사람에게 땡겨받는다. 선수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준다. 원형지. 나중에 이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인데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 토막토막 사항들인데 그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그걸 보시면서 가면 토막토막들도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하시기가 낫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수용 방식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사업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